자, 오늘 5월 9일 화요일 시장은 최근에 투자 심리가 급하게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동성이 끊기거나 답이 없다 생각이 들 만큼의 회복이 불가능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복 가능성을 보고 다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생각했던 다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목표치를 그것보다 더 높게 잡는 것보다 다음 상승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만 적당히 먹고 빠진다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최하까지 보는 것보다는 회복 가능성을 활용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작 사태 종목들을 보면 이 상승 분위기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 흐르듯 흘러가던 증시에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신용잔고를 생각해서 합리적인 구간, 과열 구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신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종목들의 신용잔고는 신용도는 거의 대부분이 10%가 넘었지만 지금은 신용을 보더라도 연속되는 점 하한가 폭락으로 보시다시피 전부 반대 매매가 나와서 신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사태의 여파 때문인지 지금 시장을 과열시키고 거품의 요소인 일반 종목에서도 신용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신용잔고가 최근의 최고점인 20조 4천억에서 눈에 띌 만큼 매일 가파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고점 대비 약 2조 원 가까이, 며칠 만에 2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과열이 조금 진정되고 합리적인 구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생각할 수가 있으며, 만약에 이 주가 조작 사태가 없이 증시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상태에서 신용잔고가 이렇게 가파르게 2조 원 가까이 줄어들려면 코스닥이 하루에 3% 이상 연속 이틀 정도 날아가는 폭락이 나와야 가능한 수치였을 텐데 지금 변수로 인해서 신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증시가 오를 때마다 들어오는 무지성 신용 사태가 진정되는 효과만 보더라도 증시는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5월 시장 적당한 조정과 함께 신용도 적당히 조절이 된다면 그 뒤에 6월, 뒤에 하반기 시장까지 한 번 더 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이 서울가스나 삼천리 같은 변수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상태는 황금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 1, 2주 이내에 다시 황금선 위로 회복을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다 보면 그때 앞에서 말한 신용잔고가 적당히 조정이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 그림을 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관없이 잘 매매를 하시겠지만 좀 확실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이걸 회복해 줄 가능성이 보이는지 최소한 21선 정도는 회복하고 나서 이 21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지 확인하고 그때부터 매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매매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걸 기회로 활용해서 먹는다면은 수익률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반대로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진짜로 고생할 만큼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10%짜리를 상한가 근처까지 살린 다음에 또 이 상승폭을 다 깎아먹고 거래가 되고 있으며 또 어제까지 기대감을 주었던 에코플라스틱, 저도 이 종목을 종가 매수로 보다가 어제 놀라서 도망갔는데 중요한 자리가 7,550원입니다. 어제 종가가 형성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7,550원을 가볍게 돌파해서 이 위에서 거래가 되면서 종가도 이 위에서 그냥 이 정도 거래되던 수준에서 한 7,650원에서
마감을 하면 됐었을 텐데 동시호가에서 2%나 빼버리면서 7,500원에 중요한 자리 밑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시간의 단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충분히 살려가지고 신고가까지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 방에 중간도 없이 망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한 종목이 덕양산업 같은 종목이면 뭐 돈복사가 되겠지만, 만약에 에코플라스틱이다. 둘 다 매매하는 조건은 비슷한데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이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떨어졌다 하면 10%가 우습게 떨어지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한가. 이렇게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진짜 빠른 단타가 아니시라면은 이 한 번만 엇갈려도 1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신규주 쪽에서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신규주인 라운텍, 슈어소프트, 원텍, 비올 같은 종목들이 그 전에 고점들을 뚫어주면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신규주는 추세에 정말 정직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주가를 보더라도 그 다음 날에 단타나 오버나잇으로 먹을 자리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신규주를 볼 때는 심상치 않은 상황을 잘 발견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슈어소프트테크에서 몇 번씩 매매를 했는데 처음 발견했던 자리가 7,860원이었습니다. 자, 7,860원 이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다른 모니터에는 항상 신규주 화면을 띄워 놓습니다. 이 관심 종목에 어떤 종목이 오늘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추세가 잘 잡혔는지. 어차피 이 신규주는 시장에서 적어도 제가 경험한 10년 동안 이 시장에서 무조건 주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근 긴 시간 동안에는 뭐 별다른 재미있는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봐오다 보니까 오늘도 그냥 기대 없이 이게 왜 움직이지 하고 클릭을 했더니 종목에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신규주 같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량 없이 신저가를 파야지 정상인데, 정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미 4거래일째 상한가까지 간 기록이 있다 라는 것은, 이건 다른 종목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고, 이 상한가가 나온 상태에서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신고가와 거리가 좁혀져 있다, 그런 먹을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으므로, 추세에 정직한 신규주는 이렇게 거리를 보고 심상치 않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다른 종목과 다른 상황이 있으면 먹을 자리가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발라 먹진 않고 적당히 먹었다가 빠지고 더 높은 가격에 사서 또 단타치고, 그게 전부였지만 어제 실패한 오버나잇으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신규주가 움직였고,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상한가가 여러 번 풀리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종목을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공략한다 하면 아마 이 상따로 들어온 물량들, 적게 먹고 빠질 물량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순식간에 이 상따로 인해서 27만 주이던 키움증권 매수가 64만 주까지 크게 증가를 했는데, 갭 띄워가지고 덕양산업같이 끝까지 올라간다면 그냥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초반에 키움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눌린다 싶으면, 그 전에 고점이 8,990원, 9,000원입니다. 좀 눌린다 싶으면 이 자리 근처에 잡아가지고 반등할 때 차익을 노리는 정도? 오늘 라운텍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라운텍도 그 전에 고점이 11,500원이었습니다. 어제 양봉이 나오고 초반에 이렇게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한마디로 자리를 이용한 눌림목, 대신에 눌림목을 한다 하더라도 요즘엔 뭐 길게 버티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도 맞을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길게 버티는 것보다 그냥 짧게 빠르게 매매를 끝내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또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특이점이 있다면 프로그램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으면서 주가 방어를 해줬는데 뭐 어차피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제 목표는 이 프로그램이 마지막까지 계속 쉬지 않고 사준다면 종가 매수나 시간의 단위가라도 들어가서 저도 다음 날에 약간이라도 한 2, 3%라도 먹고 나올까 생각을 하고 오버나잇을 하려고 했지만 프로그램이 한 6만 7천 주 정도까지 사다가 더 이상 이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7만 주 근처까지 갔다가 이게 꺾여가지고 5만 주까지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데 이 상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종가 매수하기가 참 애매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7만 주에서 7만 5천, 8만, 8만 5천 꾸준히 증가해서 최고점에서 마무리를 했다면 아마 종가 매수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음 상승 구간을 먹기 위해서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시고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